지금부터 제26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동령.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민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1년 마지막 회기인 뜻깊은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동구의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원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동구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악재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는 25일간의 일정으로 일반안건 처리 및 추경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 심의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1년 계획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로서 서로의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동구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무와 목적은 같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거리에 흐트러진 낙엽을 보니 신축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여 반을 남겨두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쉼없이 달려온 8대 의회와 7기 집행부의 시간도 이제 반년 남짓 남았습니다. 4년 임기 중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녹록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수건 사업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전역 일원이 일대 혁신의 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전역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 유치에 성공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고,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과 혁신 도심이 도심 융합 특구 지정 등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동 3구역과 대성지구 등에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용운동 선인령 마을에는 대전의료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식장산과 대청호를 비롯한 동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인 관광도시 조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1회 대전 브루스 축제에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을 모처럼 활짝 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 동구가 새로운 대전의 100년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다시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일주기를 맞아 추모의 물결이 크게 일었습니다.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학대로 인해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을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어린 싹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동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한 주가 되시길 더 당부를 드립니다. 신축년 남 한 달은 지난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민년 한 해를 위한 알찬 계획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전광역시 동구회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이준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본번 제261회 대구시 동구의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구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의결 전속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6일 이나영 의원의 발표, 대구시 동구 공무이용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박영순 의원의 발표, 대구시 동구 의류수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정규 의원의 발표, 대구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성영순 의원의 발표, 대구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신현욱 의원의 발의로 대구시 동구 정부 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유승희 의원의 발의로 대구시 동구 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구시 동구의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강합평 의원의 발의로 대구시 동구의회 소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구시 동구의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등 10건의 규칙안,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구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대구시 동구 신흥 SK기구 단지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대구시 동구 상서 오토 캠핑장 관리 위탁을 위한 의견 청취권 등 5건의 의견 청취권, 2022년도 대구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대구시 동구 기금 운영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대구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초경정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 강합평 의원의 대표 발의로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의료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1월 22일 강합평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1년도 행정상감사 대상조항 추가 및 증인 출석 요구에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와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동의를 위하여 투입하지 않은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동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영순 의원님, 강합평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2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권을 상정합니다. 공권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으로 대구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추가 및 증인 출석 요구인권을 상정합니다. 동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인권을 상정합니다. 동권은 동부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동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부 기금운영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부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부의회 위원회들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한영 의원, 박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 황종선 의원, 신은옥 의원, 강학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6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구청장이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안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체육발전은 이제 시대적 수명이 되었습니다. 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견내는 와중에도 국토균형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동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도시융합특구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은 ICT 융합 혁신 생태계와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수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대전의 테크노밸리로 조성됩니다. 또한 작년 봄 국토부가 공동 발표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공공주택 사업은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중동 인쇄 골목에는 약 230억 원이 투입된 인쇄, 뷰티케어, 웹툰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창출을 통해 지역기반 산업 청장년층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는 도시명 산업지원 플랫폼이 12월 완공됩니다. 착공 4년 만에 완전 개통된 홍도 지하차도는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단절된 동서 지역을 원활히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삼가로 신안동길과 동서교 확장관 개통으로 대전역 주변 교통 체증이 해소되고 대전역세권 개발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성남동, 용원동, 용전동 1호과 천동 알바 1호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와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수관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빠르게 이뤄낼 예정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약속드린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관광 동구의 목표도 표현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부 취소되었으나
철저한 방역과 비대면 방식의 전환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위축된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작년 한국 야간관광 백선과 강소영 잠재 관광지로 선정되었던 대청 500m 길, 대동하늘공원과 만인산 자연수영림은 올해 한국관광공사 지정 방역 우수 관광지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상태였지만 일상과 함께 돌아올 탐방객들을 위하여 여러 편의시설과 새로운 방식의 관광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변데크와 산책로를 정비하는 마산내리길 조성사업이 올해 완료되면 수위 상승으로 통행이 어려웠던 대청호 일부 구간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는 하늘과 맞닿은 높은 곳에 휴게소가 조성되어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의 향이 될 진실과 회화의 숲 산내평화공원이 내년부터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벌써 3회째 개최한 대청호 벚꽃축제와 벚꽃길 마라톤 대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랜선 트롯 가요제 생방송 조회수 7,000회를 돌파하였고 관람객들은 드라이브스루 벚꽃길 관광 캠페인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청호 벚꽃길을 관람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의 첫걸음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시작했습니다. 제1회 대전브루스축제 4만 명, 대동천 가든 페스티벌에는 24,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도심에서 개최된 축제는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브랜드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공차장 전체의 무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앱으로 실시간 주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공유 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가양동 신도꼼지락시장은 문화환경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 구축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발판으로 올해 1월 꼼지락 배송 앱을 출시하여 현재까지 월 평균 800만 원을 달성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올해 가우동 상점과 중부 건어물시장 상점과 더불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용운동 대전 대학로 상점가에는 대학로로부터 용석골 공원 일원 70개 상점가에 그림자 조명, 불꽃 조명, 일루미넌 트리 등 빛을 주제로 한 테마거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양도서관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제2시립도서관이 들어서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다시 조성합니다. 국민들이 후원 사업이었던 대전의료원 건립이 지난 11월 3일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영실공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갖춘 의료시설을 갖추게 되면 재난에 대응하는 공공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1,75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287명의 고용 유발 효과, 1,43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올해 5월에는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인동 드림타운이 선정되어 대전 최초로 노인복지시설과 고령자주택 청년 신혼부부주택이 결합한 통합형 복지시설이 조성됩니다. 존경하는 23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2년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드리워졌던 그를 걷어내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히 수행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잘 마무리하고 미래 선도도시 동구의 기반도 흔들림없이 다져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구,
새롭게 도약하는 동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69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하며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화물통 아케이드 설치, 제3공차장 건립을 통해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전통시장으로 시설을 갖추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통해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동까지 지원함으로써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이 유통환경의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국내 관광수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2021년 대전시 대표축제에 선정된 대청호 벚꽃축제, 뉴트럴 테마로 추억과 재미를 선사한 대전브루스축제, 도심 속 일상의 휴식이 되는 대동천 가든 페스티벌을 잇는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다채롭고 차별화된 축제와 지역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으로 창출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관광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이 집중된 저소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동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촘촘한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 포구형 사회를 대비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구형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 중위소 인상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 7대 급여를 확대 지급하고 자활사업 다양화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며 회복의 용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셋째, 미래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장려와 안정적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 올해 대전 최초 어린이집 인덕션 레인지를 교체한 것에 이어 지역아동센터에도 인덕션 레인지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최초 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을 지원해 보육기주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4월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공모에 선정되어 6억 6천만 원의 국지비를 확보한 동구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소통과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구민건강과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청호의 생태놀이터 효평마루는 내년 시작되는 시설공사로 친환경 생태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삽을 떴던 성남동 다목적 체육관은 운영을 시작하고 인도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예방접종센터로 가능했던 동구국민체육센터는 새롭게 단장 후에 다시 국민들이 여가체육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도서관리 시스템을 가오 용문 도서관에 이어 하남 무지개 도서관에도 구축하고 동구 8경 독서마라톤 대회를 확대 추진하여 세계 국민의 지혜로운 표시되는 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혁신을 힘있게 추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대전 100년을 견인하는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천동 3구역, 대동 2구역, 구성 2구역, 소재구역, 주관형 개선 사업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천동상구역은 올해 10월 일반 분양을 시작하였고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가양동 신도아파트 등 8군데의 재건축 사업과 내년 4월 말 준공이 완료되는 신흥 3구역을 포함한 8건의 재개발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국비 22억 원을 확보한 낭월동 도시재생 누리사업과 가오세톤말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누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아직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어 내년도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지만 위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 완화로 경제 회복이 전망되고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난 재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2022년 계획사업의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의 확보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2년에는 지금까지 일본은 혁신 성장의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민선 7기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국 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총 6,354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약 10%인 59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세출 예산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우리국 예산안이 6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대전 최초로 지급하는 보육원장 직무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규 계산분 149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총 3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42% 이상 확대된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지역균형 발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0억 원이 포함되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철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산내 평화공원 건립, 낭월동 도시재생 누리 사업비가 반영된 총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 분야에는 약 26% 증액된 1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산불 방지 대책과 숲을 가꾸는 숲길 조성 관리 사업, 조림 사업이 포함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 증가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하여 결정한 국민 시민 제안 공모사업 55건의 사업비 총 20억 원을 모두 본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모쪼록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빗장을 열고 코로나19와 함께 일상 회복을 이루어내야 하는 변화와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꿔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동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내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후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액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액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 사무국장의 요구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이준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의 성용순 의원, 부위원장의 신윤덕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준영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